네, 안녕하세요. 승무입니다. 어, 오늘은 그 메일로 오늘 이제 저희 행정사 준비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보려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정말 좋은 뭐 큰 법인 행정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간혹 이제 제 말이 답인 것처럼 들으시면 안 되고, 아, 이런 생각하는 행정사도 있구나. 아, 참고 정도만 해야 되겠다. 어쨌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스타일은 본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저도 내향적인 성격이라서 뭐 앞에 나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막 남들이 봤을 때 아, 제가 뭐 영업이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또 설사 그렇지만 또 만나면 이렇게 세세하게 잘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꼼꼼하게 봐드리다 보니 뭐 보호자님들이나 뭐 대표님들도 뭐 차분하게 그런 차분한 인상이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의 스타일대로 만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뭐 제가 드리는 답변은 뭐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뭐 행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바쁜 시간에 부담되시는 긴 글 보내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 이렇게 메일로 주시는 거는 좋습니다. 뭐 전화 주시는 것도 좋고 메일로 주시는 것도 좋고, 이제 오시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오시게 되면 저도 그 면담을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또 업무를 하다가 또 중간에 흐름도 끊기고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게 그냥 저희가 뭐 친구 만나는 것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떨레떨레 나가는 게 아니라서 오시는 건 저도 솔직히 부담이 되고, 뭐 전화나 이렇게 메일 주시는 거 언제든지 되니까 편하게 주세요. 메일, 전화 언제든지 주세요. 네. 아유, 행대사님께서 유튜브 업로드 해주시는 영상 잘 보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네요. 어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 곱하기 감사 100개. 네, 이게 행정사님께 메일 드린 이유는 행정사 자격 취득 후 이제 진로와 미래에 대해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가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아이고 뭐 매달 100만 원 또 못 번다. 뭐 망한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저희 행정사 큰 틀에 두 개가 있잖아요. 공출 출신과 시험 출신이 계신데 뭐 저도 공출이지만 어쨌든 이게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얘기인데 시출 출신들이 확실히 잘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정말 시험을 치시고 오신 분들이고, 그리고 또 그 업역 확대를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사 협회 단일화 되기 전에도 시출 출신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제 주위에 시출 출신 분들도 정말 잘하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반면 공출 출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열정은 좀 많이 떨어지긴 해요. 왜냐면 그 대부분이 이제 정년퇴직이나 뭐 몸이 안 좋아서 뭐 공출 출신들 대부분이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나 한 거의 50 이렇게 넘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또 연금 수급자라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주위에도 이제 제가 모시던 그때 몇 번 말씀드렸던 대대장 출신, 그때 이제 작전과장, 전 인생정과장, 행정과장 할 때 이제 중후참모죠. 작전과장님이 이제 대대장도 하시고 전역하셨는데 뭐 행정사 한다고 이렇게 간판을 걸어 놓으시고 그냥 연금 나오니까 그냥 즐거운 여생을 보내고 계신데, 그런 것처럼 결국 진로와 미래의 답변은 본인이 찾아가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냥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을 때 공출보다는 시출이 더 열심히 하시고 더 많은 성과를 얻으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공출 뭐 시출 이렇게 싸움 붙이는 거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공출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이른 나이에 나와다 보니까 또 먹고 살 게 없어서 이렇게 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제가 좀 각색을 했습니다. 이분이 또 있는 그대로 제가 또 올리면 많은 분들이 이게 세상이 좁아요. 행정사 필드가.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너지. 너가 보냈지. 이런 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각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현재 이제 공무원으로 총무감사실에서 일을 좀 하셨고, 그다음에 법무담당관실, 저 법 쪽에 일을 하셨나 봐요. 뭐 지방직으로 들어가셨는데 이제 또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어쨌든 거기에도 소송 수행자가 필요하고 대부분 변호사가 임기제로 들어오지만 그 밑에서 실무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은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행정사 자격은 있으신 건 아니시고, 네. 그래서 추후 행정사 일을 할 때 지금 한 업무가 연속성 있어 보인다. 그래서 행정사를 선택했다라고 하고 있고 12회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분 되게 대단하세요.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 치신 거예요. 요즘 이런 분 되게 많으시잖아요. 어차피 내가 공무원 시험 칠 거면 뭐 한다고 대학 가서 한 학기에 300, 400 돈을 들이냐. 그냥 지금부터 독서실 가서 시험 치고 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많고, 그리고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보면은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스타일 요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도 출근하다 보면 고등학교 앞에 뭐 국가직 9급 합격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런 것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 응시에 합격했고, 근데 이제 이분 질문하신 분이 이제 고민이 이거예요. 이제 최종 학력이 고졸인 거죠, 사실. 이게 공무원 생활에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사무관을 달고 뭐 부의사관을 달고 뭐 차관 이렇게 넘어가려면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뭐 석사도 박사도 밟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9급에서 시작하셨던 분들이 통상 이제 나갈 때는 뭐 많이 해도 뭐 6급 정도, 뭐 6급 정도 나가시는 분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공무원만 할 거면은 사실 고졸도 크게 문제는 안 되죠. 그래도 뭐 대학 다닐 수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게 고민인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행정사 자격 취득 후에 개업을 한다고 해도 학력 때문에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의뢰인에 대한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의뢰인이 보아도 학력 같은 부분에서 과연 나를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대학 졸업장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 저는 뭐 사실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심리학, 그러니까 원래 본 전공은 그거예요. 본 전공은 이제 대학교를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하고 이제 복수 전공으로 경찰행정학을 했죠. 그리고 부전공으로 영어 영문학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군대를 4년 동안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는 뭐 동기들 다 병사로 가고 하다 보니까 뭐 그때 술을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라서 그냥 뭐 180학점인가 저 듣고 졸업했거든요. 그냥 어차피 성적이야 뭐 3.5만 넘으면 되고 뭐 군대 가는데 이상 없고 학고만 안 맞으면 되니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석사를 이제 심리학 석사 그 특수대학원에서, 그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받고, 그다음 좀 부족해서 일반 대학원에서 이제 심리학 석사 과정을 지금 4학기 한 학기 남겨둔 논문을 써야 되는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일반 대학원의 법학과 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합격했다는 통지가 날라왔는데 특차로. 음. 근데 사실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어느 대학 어느 학교 나왔다는 거는 보진 않아요. 그냥 학위가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 거죠. 그냥 있으면 좋은 건데, 내가 학위가 있고 뭐 법학 있고 뭐 행정사들 분 중에 저 같이 이제 뭐 조금 더 뭐 좋아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꼭 학위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음.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공출과 시출 중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시출이 더 많아요. 그리고 업의 확대나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많은데, 공출이 그래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시출보다 약간 조금 나았다는 이런 인식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출이 더 능력은 좋은 분들이 더 많으신데, 그래서 사람들이 공출이라고 하면 아 그래도 이 사람이 공무원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실무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을까,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오시는 분도 사실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질문하신 분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펙은 반드시 학위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도 일했잖아요. 그리고 청문 감사실이면 어쨌든 감사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소송 수행자
이제 법무 담당관실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게 내가 학력을 내세울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 홍보장을 만들 때 김행정사 주요 양력 뭐 땡땡 특별시 뭐 청문감사실 청문 담당관 땡땡 특별시 법무 담당관실 법무 담당 그 다음에 그리고 뭐 행정소송 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자 이렇게 하면 이거랑 그러니까 2번으로 봤을 때죠. 이게 두 번째 나로 했을 때 나에 대한 스펙이고 가에 대한 스펙 그냥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니겠죠. 뭐 지금 공무원 출신 하시면서 뭐 서울대에 가실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김행정사 주요약력 법학사 끝. 이걸 봤을 때 누가 더 신뢰감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그냥 내가 고졸이라도 고졸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고졸이라도 이렇게 청문감사실에서 뭐뭐 땡땡 특별시 청문감사관실에서 청문감사를 했고 청문 담당관에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민원 넣으면 떨어진 데가 청문감사실인데 그 다음에 땡땡 특별시 법무담당관실 법무담당 그 다음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자 이런 스펙을 사실 가지긴 힘들거든요. 사람들이. 네. 사실 공무원 분들 또 공출이라고 해도 사실 뭐 지방직으로 하셨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셔든 이렇게 법무담당관실에서 일하시는 게 사실 힘들어요. 네. 이 스펙이 있음에도 내가 학력을 고민한다? 저는 굳이 학력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엄청난 스펙이신데 뭐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학위 취득 후 개업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개업 후 학위 취득하는 것이 좋을지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학사학위는 이거 우리가 다시 4년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뭐 수업 들으실 게 아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학위를 내세울 때는 우리 또래 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뭐 재수를 하든 그 상태 통상적으로 대학을 가는 그 시기에 가는 대학만 우리가 학벌이 되는 거고 아니면 거기서 나아가서 뭐 석사를 밟든 박사를 밟든 그게 내 학위가 되는 거지. 이미 그 경쟁했던 그 당시 대학을 가야 되는 시대 그 시기를 놓치고 그 다음에 가는 학위는 사실 학위로 인정되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시다가 내가 정말 학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이버대 다니세요. 틀어놓고 어차피 뭐 시험 치고 그냥 법학사 받고 그 다음에 좀 더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대학원 가서 1대원이나 뭐 1대원 가시면 되죠. 일반 대학원 아니면 뭐 특수대학원 가셔가지고 사이버대 가셔가지고 법학 석사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거예요. 뭐 준비되면 하겠다.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는 아니다. 일단 내가 할 거라 생각을 하면 있으면 개업하고 같이 준비해야죠. 왜냐면 어차피 개업해도 바로 막 사람들이 나를 막 오픈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오픈해서 일단 포스팅 또 하고 그 다음에 학위 취득 하실 분들은 학위 취득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저도 이번 내년부터 이제 다시 석사가 이미 뭐 있지만 그래도 법학 석사가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좀 지방 거점 대학 뭐 이런 데나 좀 이런 데 좀 그래도 네임이 있는 일반 대학원 낮에 갈 수 있잖아요. 저는 어차피 사무실 비워놓고 가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정사 사무소 운영관의 학벌한 학위의 필요성은 저는 크게 없다 생각해요. 네. 그냥 본인 열심히 하시고 뭐 특성화 되면 굳이 뭐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분,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반드시 하길 필요는 없죠. 지금 아래 이런 것처럼 공무원 그런 직무했던 자체가 지금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계신데, 굳이 내가 고졸이기 때문에 대학을 가야 되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학사학위 정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시험을 치시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뭐 시험을 치시고 나중에 개업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사이버대에 들어가셔가지고 법학사 받으시고, 좀 하시다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석사까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답변 드렸는데, 음, 아무튼 뭐 바람직하죠. 미래에 대한 고민 언제든지 해야죠.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에 빠져서 현재를 또 놓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지금 시험도 열심히 준비하시고 꼭 합격하셔가지고 이렇게 개업하셔서 잘 되시면, 저는 승무행정사한테 창업 강의를 들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이고, 제가 보니까 구독자가 지금 한 300명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시청 시간 또 뭐 한 2000시간 정도 되던데, 네, 엄청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뭐 방송 시작할 때마다 뭐 VJ처럼 막 하트 날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이렇게 못하는데 부끄러워서, 아무튼 보시고 좀 괜찮다 싶으면 주위 행정사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소개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카페를 합니다. 카페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실무적인 부분을 조금 올리려고 해요. 지금 뭐 임의단체나 임의단체나 행정심판, 뭐 제일 진입하기 쉬운 심판이나 뭐 간단한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 위주로 한번 올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여기 유튜브에 올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행정사 인증하신 분들만 처음에 이제 초기 행정사님들만 이렇게 보시고 그냥 대충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정도 생각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그거 준비되면 또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